대표님, 네? 교사도 겸직해도 되나요? 겸직? 겸직 안 되죠. 겸직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저희 제자분들 보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은 원래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맨날 반에서 너 똑똑하다, 너 공부 잘한다 소리 들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교사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 기대감도 생기고. 그렇게 사회 나왔는데 220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옆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돈 더 잘 벌어. 현타 오잖아요. 원래 나 똑똑한데, 공부도 잘했는데, 그리고 나 지금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업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은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운전면허 강사도 하고요, 과외도 해요. 근데 그런 단순한 업무를 선생님들한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들에게 그냥 부업하지 마세요, 겸직하지 마세요 하고 쪼면요,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조금 자유스럽게 그런 것을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다른 직장도 다 겸직이 안 되는데 교사한테 겸직하게 하면 되냐? 겸직하게 하면은 애들 잘 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겸직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겸직을 안 해도 될 만큼 선생님들에게 좋은 복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복지도 없어, 겸직도 안 돼, 그냥 선생님 해, 그러면 누가 과연 교사로 올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좋은 분들은 다 이탈하고 좋지 않은 분들이 교사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 우리 2세가 손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결국 우리 아래 세대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세대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빈병 죽고 다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복지가 정말 튼튼해지거나 아니면 겸직이 허가됐으면 좋겠어요. 교사 생활이 퇴사 후에 도움이 되세요? 제가 교사일 때 초등학생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해가 안 되면 애들은 그때부터 떠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 명 떠드는 게 2명, 4명, 10명 하더니 반이 다 떠들어. 이게 평소면은 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겠죠? 근데 이게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데요, 난리 나요. 애들 떠들지, 엄마들은 저 선생님 애들 교육도 똑바로 못하네 뭐 생각하겠지, 동료 교사들이 봤을 때도 우습지.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 쉽게 말하는 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친구 만날 때는 안 좋아. 똑같은 얘기를 맨날 쉽게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술주정처럼 그럴 거 아니야. 친구 관계에서는 좀 선생님들을 재미없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친구 관계고, 사업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광고 대행 사업도 하지만 광고 마케팅 교육도 한단 말이에요. 마케팅 교육할 때 100명 중에서 한 80명은 꼭 이런 말을 해요. 머니테커님 말을 너무 쉽게 해줘서 이해가 잘 돼요.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건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는 게 입에 뱄어요. 이게 사업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좋고, 제가 때로는 클라이언트한테 말할 때도 굉장히 쉽게 말하니까. 쉽게 말하는 거 말고는 좋은 점이 없나요? 꼼꼼함이 교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 막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 쓰고 막 자대고 뭔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짜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인데 자대고 막 이렇게 자르고 애들 이름 예쁘게 쓰고 막 스티커 붙이고, 이게 막상 사업하다 보니까 짜치는 게 꼼꼼함으로 변하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세금도 있고 각종 고지서도 있고 엑셀에 정리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가 교사 생활해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얘 왜 이렇게 꼼꼼해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교사 출신 사업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 사실 퇴사할 때 교사 중에 사업가 없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제가 1등이라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게 퇴사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사 출신 사업가들을 만나게 되거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트렌드헌터의 정영민 대표님 교사 출신이래요. 85만인가? 유튜버의 그 전인구 대표님 교사 출신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타이탄 철물전님, 뭐 응비님 교사 출신인 사업가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고가 된 거야, 학고가. 근데 교사 출신이 왜 사업가 했을 때 잘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결국 교사가 꼼꼼하지, 어느 정도는 공부할 줄 알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해도 교사 출신 사업가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꼭 교사는 교사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교사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다 똑같아요. 직장인 다니니까 난 이 일밖에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밖에 나오면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교사 출신 사업가들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사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업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직장 다닐 때는 안 보여요. 직장 다닐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주변에 보이는 게 우리 대리님, 부장님, 과장님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내 세상의 전부야. 나오면 어떻게 될까? 나오면 보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녀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교사는 방학 때 일 안 하니까
꿀빠는 직업 아니냐. 일단 개인차가 확실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열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방학 때 실제로 연수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에 대한 스킬을 배운다든지 교구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교사도 직업이잖아요 솔직히. 나는 교사를 그냥 편안한 직업을 다니겠다, 그러면 굳이 방학 때 연수 들을 필요 없어요. 뭐 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런 경우 쉬는 거죠. 개인차가 심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교사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배터리라 생각할게요. 그러면 3월은 빵빵해요 배터리가. 3, 4, 5, 6, 7 방학하기 직전까지 배터리를 다 써요. 이게 왜냐면 아무리 얌전한 애들도 학기 초에는 잘해. 다 긴장 바짝 하고 있어요. 근데 학기 초를 지나가지고 방학 때가 다 오면 맛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방학 때 놀고 싶잖아. 그 텐션이 막 올라와요. 거기다 여름에 체육하고 들어오면 땀내서 풀풀 나는데 엄청 활기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교사는 에너지를 더 써요. 7월에 팍 되고 또 12월 방학하기 직전까지 9, 10, 11 하다가 12월에 이제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래서 7월과 12월 되면 선생님들이 뭐 거의 죽어납니다. 선생님들도 좀 불쌍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이 속에서 다 문드러져서 그런 영양소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니까 뭐 방학 때 너무 꿀빤다, 나 일하고 있는데 제 방학 때 집에 쉰다 하고 너무 안 예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정말 살기 위해서 쉬고 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교사인 분이 있는데 부업을 추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이거 거의 적폐 아니야? 약간 교사님분에게 내가 부업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구나. 일단 부업을 추천하기보단 저는 먼저 시야를 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차피 겸직 안 돼, 난 딴 일 못해 라고 생각해서 자기 관심사를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블로그? 안 돼. 유튜브 안 돼. 인스타 안 되고 다 접어버려요. 자,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게 매칭이 안 돼요. 서로.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 가볍게 책부터 보세요. 선생님 관련 책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책들을 좀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나랑 관계없는 건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2장, 3장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매칭이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뇌 같은 경우도 정보를 서로 융합할 때는 기존에 있던 정보와 새로 있던 정보가 서로 연결돼서 뉴런 고리가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세포들이요 더 확장을 못해요. 확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강의를 듣거나 부업에 대해서 파이팅 하겠다 이러면요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알아요. 저도 교사 출신이었으니까. 요즘에 좋은 책 많잖아요. 책을 보고 무료 강의 이런 걸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감각하면요 약간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감각이 사실은 여러분의 메타인지의 총합본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이 안 좋았어. 그건요 여러분들 안에 쌓인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말하고 있는 거라서 나름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책을 보고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들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메타인지가 말해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 감이 과학이야. 과학, 사이언스예요. 그러면 그때 도전하면 돼요. 지금 도전하려면 무섭잖아. 충분히 쌓아, 인풋을 계속 넣어요. 그리고 나서 도전해요. 그럼 뭐를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돌려야 돼요. 이건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야, 이건 나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생각하고 꾸역꾸역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광고 대행을 시작하게 된 게 교사랑 광고 대행은 아무 접점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야 승유야 너 광고 대행 해볼래? 라고 권하거나 유료 강의를 들으라고 했으면 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말할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야 저건 네가 하면 절대 안 돼, 망해. 근데 저는 광고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인풋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의 조언이 있었어요. 제 아내의 친구가 마케팅 대행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월 1,000만 원, 1,500만 원 번다는 거를 제 아내가 얘기했고 정보가 들어왔죠? 제 안에 있는 이제 감각들이 말해요.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시작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가서 조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정보를 넣어줬어요. 자, 그 정보가 들어왔죠? 마케팅이 뭔지 알았죠? 광고 대행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과 마케팅이 괜찮게 융합이 되겠구나라는 걸 제 온몸에서 느끼게 됐고, 그래서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유료 강의든 뭐든 간에 다 할 수 있죠. 왜냐? 내가 알게 됐으니까.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게 된다 했을 때는 무슨 강의 추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라. 가치관을 돌려봐라.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실행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좋은 얘기다 하고 맞는 분도 있을 텐데, 실행하는 분들이 정말 한 달 뒤, 세 달 뒤 제 유튜브 와가지고 막 댓글 남길 거예요. 선생님들은 댓글도 안 남기더라 진짜. 댓글 남긴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메일 같은 걸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광고 대행에서 돈 벌었다, 감사하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